자,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것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잖아. 근데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로그 함수는 증가, 감소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하고 가정해놓고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저 식이 Y는 로그 A에 하고 X 플러스 2에다가 4 마이너스 X 이렇게씩 정리가 될 거야. 그럼 얘가 증가함수니까 진수가 가장 작을 때 식 전체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게 될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위로 볼록 함수고 마이너스 2와 4가 근이 되는 형태인데 이 위로 볼록 함수는 최소값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 설정할 수가 없잖아. 밑으로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에 끼어 있을 때로 해석해야겠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반대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진수에서 최대값을 갖는 그 상황에 결과값은 최소를 갖게 됩니다. 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X에 뭘 넣으면 된다는 뜻이야. 얘와 얘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 1을 집어넣으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1을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Y는 로그 A에 3 곱하기 3이네 여기도.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합니다. A의 마이너스 2승이 9인 거잖아. 그럼 A 값이 나오죠. 9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삼각형 넓이가 최대값을 갖는 그 상황을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식을 써야겠네.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S의 X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지워질 것이고 지수가 큰 걸로 맞추라 그랬지? 그러면 2로 맞추는 것보다는 4로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4의 X의 제곱에 여기도 로그 16에다가 로그 4의 16에 4의 X를 빼는 걸로 형태를 바꿔주면 좋겠다. 치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뭘 치환해주면 좋을까? 이거 앞으로 빼내고 이 로그 4의 X에다가 얘는 4의 제곱이면 2 빼기 로그 4의 X라서 로그 4의 X 값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가지고 봐주면 좀 더 잘 보이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근이 A는 0, 2. 여기서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 이 A에다가 2-A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했고 딱 보니까 1 넣었을 때 최대값 나오네. 1을 집어넣어서 최대값을 찾으면 되는데 뭘 찾는 X값을 찾는 거구나. A가 1일 때 결국은 로그 4의 X가 저렇게 될 때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A가 4. 최대는 1을 싹싹 넣으면 2.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유미야 뭐 하라 그랬어? 양변에 로그를 취하라 그랬지? 미시 뭐인 로그를 취해야 돼요? 그렇지. 미시 2인 로그를 양변에다가 예쁘게 취합니다. 로그 2에 얘네가 전부 다 이제 진수로 올라간 거지. x의 로그 2x 3승 빼기 6. 길기도 하네. 곱하기로 연결된 부분은 예쁘게 뜯어주고 더하기 로그 2에 x에 이게 전부 다 지수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 그러면 다시 2의 4승이니까 4 더하기 이게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3 로그 2x 마이너스 6에다가 로그 2의 x를 곱해주는 형태로 바뀌게 되겠다.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식이 4 더하기 3a의 제곱 빼기 6a로 바뀌게 되겠네.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생기죠. x가 1 이상 4 이하. 그러면 a의 범위는 0 이상 2 이하가 되겠다. 이제 그래프 그려서 분석하면 되죠. 축 찾아서 얘는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 했더니 1이구나. 아래로 볼록 1. 0이 더 멀리 있어. 2는 여기 있어. 그럼 얘를 넣었을 때가 최대고 얘를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지. 2랑은 관계가 없겠네. 최대는 4가 나올 거고 최소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아니구나. 그냥 1이구나. 이렇게. 이게 로그 2의 y고 이게 로그 2의 y니까 y 값을 구해야지. y 값. 얘는 y가 16, y가 2. 요거는 0.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식을 좀 정리해보면 어쨌든 간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빠지고 걔가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가도 관계없지. 그 모양새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마이너스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을 것이고 지수의 로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양쪽에다가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상용 로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워도 상관이 없겠지. 저기다가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버리면 이게 통째로 저기로 올라가요. x의 마이너스 1승은 얘는 로그하고 하나, 둘, 셋, x제곱에 이런 형태로 바뀌겠죠. 그럼 위에 있던 게 내려오고 로그 x의 마이너스 1승 다시 로그 x 요것도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지고 로그 10의 3승에다가 로그 x의 제곱으로 바뀌게 되겠다. 요 위에 있던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빠져서 이렇게 나오고 나면 이거랑 같이 플러스로 바뀌어서 식이 정리가 깔끔하게 끝나겠지. 그럼 로그 x의 제곱 해주고 요거 옆으로 빠져서 마이너스 2로그 x 그 다음에 얘는 빼기 3은 0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로그 x 빼기 3 로그 x 더하기 1은 0. 로그 x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없는 값은 없으니까 y값으로. 이제 x값 찾으시면 되겠죠. 10의 3승이랑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해서 걔네들을 어떻게 하래? 아, 곱하라 그랬네요. 걔네를 곱하면 100. 밑이 일단 똑같기 때문에 애들을 찬찬히 진수끼리만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곱해서 그것이 진수 A가 나오면 됩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항상 진수가 나왔을 때는 진수 조건이 떠올라야 된다 그랬지. 진수 조건에 의해 x 플러스 2는 0보다 크고 4 빼기 x도 0보다 커야만 해. 그럼 x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그렇지. 이렇게까지만 볼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만 이렇게 그려. 그거랑 얘랑 같은 부분이 존재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 딱 가운데가 누구냐? 두 개 더해가지고 반땡하면 1 나오네. 1을 넣었을 때 y값이 뭔가 하고 봤더니 9잖아. 이때 a값은 y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a예요 라고 했으니까. 그럼 a와 이 그래프와 교점이 존재해야 되니까 a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하면 돼? 0부터 9까지. 근데 0은 안 되고 9는 되지. 진수기 때문에 0은 안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죠. 9개.
자, 291번. 다음 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로그가 지수에 있는데 중간에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양변에 로그를 취했을 때 진수에 빼기가 들어가서 모양이 안 예쁘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로그 취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 그랬지? 그렇지, 이항하라 그랬지. 그래서 4분의 x에다가 로그 5의 4 해주고 걔는 3분의 x에 로그 5의 3 해준 다음에 밑이 5짜리인 로그를 양변에 취하고 나면 위에 있던 애들이 내려오면서 로그 5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로그 5의 x 빼기 로그 5의 4 하나 만들어지고 로그 5의 3 내려오면서 얘는 로그 5의 x 빼기 로그 5의 3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겠다. 하고 나면 이게 양쪽에 있는 모양이 똑같지 않아서 하나는 3이고 하나는 4여서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뭔가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나의 목표는 x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x가 전부 다 1차의 형태인 것처럼 이렇게 한 개가 뚱뚱하고 양쪽에 퍼져 있지. 걔네를 모으면 되는 거야. 그냥 한쪽으로 모아보자. 이쪽으로 모으면 로그 5의 x 하고 생기는 게 로그 5의 4. 그 다음 이쪽에 있던 게 넘어가면서 이제 빼기 로그 5의 3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로그 5의 3의 제곱에다가 넘어오면서 로그 5의 4의 제곱이 생기는 거야.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면 약분돼가지고 로그 5의 x값을 구할 수 있겠지. 이제 보이죠? 연결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합차 쓰면 되는 거니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이렇게 해서. 로그 부등식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진수 조건과 미세 크기야. 그래서 첫 번째 진수 조건. 얘는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리고 얘도 0보다 커야 하지요. 뭐 자주 하다 보면 얘가 0보다 크면 얘는 당연히 0보다 큰 게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안 쓰고 아 x가 1보다 커야 되는 거구나. 이게 보여요. 첫 번째 진수 조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면 로그 2의 x의 x 빼기 1이 비교하려면 얘도 밑이 2인 형태가 돼야 하니까 이렇게 고쳐주는 거지. 그럼 2기 때문에 증가함수여서 부등호 방향을 진수가 그대로 이어봤지.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그럼 그대로 인수분해 우리 2차 부등식 풀듯이 해서 범위를 찾으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 범위에 대한 값을 정리해주면 그냥 로그 부등식이 풀리는 거예요. 안 어렵지? 어렵지 않아요. 저게 1보다 작았으면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고, 진수에서. 그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확인 체크 297번이랑 298번을 풀어보세요. 진수에 로그가 들어있는 형태의 부등식인 거야. 근데 결이 다 똑같아. 결은 다 똑같아요. 진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일단 진수 조건 생각해야지 2분의 1의 x는 0보다 커야 되겠다. 그럼 저게 0보다 크기 위해서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돼? (1보다) 크다. 자, 얘가 로그 2분의 1의 1과 같을 거 아니야. 근데 2분의 1이면 감소함수잖아. x는 이렇게 나와야 이게 0보다 크겠지. 됐죠? 징수 조건 하나 구했고 두 번째, 이제 로그랑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밑이 2인 로그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 다음 진수랑 증가함수니까 그대로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네. 그럼 요 2를 다시 한번 요걸로 고치면 로그 2분의 1의 4분의 1의 형태가 되고 감소함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4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범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자, 항상 진수 조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얘처럼 하나가 심플하게 나와서 로그랑 로그를 비교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로그 3분의 1의 x라고 하는 덩어리들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 같은 덩어리가 반복되면 그건 뭐 하는 문제? 치환하는 문제인 거지. 그래서 로그 3분의 1의 x를 한 문자 a로 치환을 할 거고 정리해주면 3a 더하기 a의 제곱이 플러스 2보다는 이렇게 해서 0보다 작다로 바뀌겠네. 인수분해를 해주면 a 플러스 2에다가 a 플러스 1 해서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로그 값이기 때문에 따로 a의 범위가 설정이 안 되는 거야. 로그는 전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로그 그래프 개형 어떻게 생겼어? 손으로 그려봐. 그쵸. 이렇게 쓱 생겼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나올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인데 얘의 원래 값이 로그 3분의 1의 a이기 때문에 3분의 1의 x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3분의 1의 형태로 고치면 로그는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으로 해주면 되고 요거는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으로 해주면 되는데 감소함수기 때문에 진수 쪽에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되겠지 그냥?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x 얘를 밑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밑이 2인 로그를 설정해야겠다. 앞에서 하던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밑이 2인 로그를 양변에다가 싹 붙여줍니다. 역시 진수이기 때문에 진수 조건에 맞게 x는 0보다 큰 값만 들어가게 될 거야. 됐고 위에 있는 거 내려오면 로그 2x의 제곱이 되고 이쪽은 3 더하기 2 로그 2x로 풀리면서 이것과 같은 유형의 문제로 바뀌지. 그럼 다시 치환을 할 거 아니야? 얘를 a로 치환해서 a제곱 빼기 2a 더 빼기 3이 0보다 작다. a 빼기 3에다가 더하기 1 해가지고 들어가면 마일보다는 크고 3보다 작으니까 앞에서 했던 방법이랑 똑같이 로그 2x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요거를 다시 고쳐서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 얘는 로그 2의 3승 밑이 2라서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진수에 그대로 영향을 주겠죠. 똑같이 해주면 돼요. 똑같이. 그래서 2분의 1 x 8 이런 식으로. 근데 24번은 문제 뉘앙스가 약간 달라. 24번의 문제 한번 볼게요. 뒷장으로 넘어갔어.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앞에서는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없었잖아. 그냥 부등식을 푸시오 막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모든 양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이 붙었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대체 무엇일까? 로그 3분의 1의 x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걸 치환하는 것까지는 그래 유형이 이거 치환하는 거야 같지. 3 곱하기 로그 3분의 1의 k가 0보다 크다. 근데 로그 함수가 생긴 폼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 쟤는 3분의 1이어서 감소함수여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모든 x값을 쭉 0보다 큰 걸 대입을 하면 나올 수 있는 y값들은 전부 다지. 모든 값이지. 모든 값. 결국은 이 부등식에서는 모든 양수 x에서라는 말의 표현이 그냥 모든 a값에서 항상 이게 만족이 됐으면 좋겠어. 그 얘기인 거야. 2차 함수 문제에서 2차 부등식 문제에서 이제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이거랑 같은 건 거지. 이거 어떻게 풀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지. 2차 부등식 문제에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렇게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양수 x에 대하여가 넘어오면
모든 A 값에 대하여로 바뀌면서 판별식 문제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여긴 는이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풀 수 있죠. 3, 3 지워가지고 3 로그 3분의 1의 x, 3분의 1의 k. k 값도 진수잖아요. 그러니까 k가 진수인데 얘를 정리를 하면 이게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니까 27분의 1하고 k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계속 작아지면 안 되겠지. 얘도 진수니까. 마지막에 닫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25번은 로그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주인공이 로그예요? x예요? x지, 그치? x제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쓰면 되겠지. 원래 하던 거랑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딱 봐도 짝수니까 4분의 1을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1 더하기 로그 a.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큽니다. 라고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더하기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이 0보다 크다. 로그 A를 뭐 X라고 치환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서 2x 제곱 더하기 2x가 0보다 크다가 될 거니까 2x의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큰 작작. x가 0이랑 마이너스 1. 큰 작작.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x값에다가 로그 a 집어넣어주고 또는 이렇게 해서 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항상 진수 조건 생각해야 돼요. 진수 조건. 요거 같은 경우도 얘가 0보다 큽니다 라고 했을 때, 요걸로 해야 되나? 여기서 얘를 풀면 A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 1보다 크다가 되지. 여기서 A의 범위를 구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10분의 1보다 작다지. 근데 A가 계속 작아지는 거 아니고 0에서 막혀야겠지. 진수 조건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항상 잘 생각하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현재는 총 인구가 1000만 명이래. 1000만 명이고 65세 인구는 50만 명이래. 그런데 그 전체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0.4씩 증가해. 그럼 여기다 곱하기 뭘 해야 돼? 0.3씩 증가하니까 n년 후에 어떻게 될까? 1.004. 그렇지. 이렇게 계속 애들이 증가하고 있어.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는 4%씩 증가해. 그 여기다 곱하기 1.04. 의 n승. 이것이 n년이 지난 후의 인구 비율인 거야. 근데 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0.2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는 거지. 그럼 이게 과연 언제일까, 언제로 예측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풀어? 동그라미 다 열심히 지우고, 동그라미 지우고, 동그라미 지우고, 5, 20 하고, 0.2니까 10분의 2에다가 이쪽에 있는 20을 곱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거 얘네를 합칠지 나눌지는 뭘 보고 결정하냐면 단 조건을 보는 거야. 단 조건에 로그 1.003이랑 로그 1.04가 따로따로 나와 있잖아. 그럼 쟤네를 굳이 내가 합쳐가지고 계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전혀 없는 거야. 얘네들을 따로따로 봐주면 되겠다. 1.003의 n승에다가 1.04의 n승 해서 4 해주고 양쪽에다가 로그를 취합니다. 그럼 로그 4. 이 로그를 취할 때도 그 단조건에 나와 있는 밑을 보고 취하면 돼요. 다 상응 로그이기 때문에 그냥 양쪽에다가 로그를 취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n 로그 1.04 빼기 n 로그 1.003 이렇게 되겠죠. 그럼 대입하면 돼요. 이건 2로그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대로 그대로 0.3010 넣으면 되는 거고 1.04는 뭐라고 돼 있냐? 0.017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건 0.0013으로 되어 있네. 요거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뭐 얘가 나온대요. 38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려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그런 뭐 예각, 둔각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반각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등장한 배경은 이거야. 각을 그냥 뭐 몇 도를 잴 거예요 해서 재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 위에다가 이렇게 시초선이라는 애를 딱 놓아요. 시초선은 여기가 찍혀 있고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가느다랗게 하나의 선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그 선을 위로 탁 올리거나 밑으로 탁 내리는 거야. 그래서 위로 탁 올리면 이렇게 얘가 멈추는 곳이 여기라고 했을 때 이게 뺑글뺑글 돌다가 딱 멈출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바로 멈출 수도 있는 거고 한 바퀴 돌고 멈출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멈췄을 때 그 멈췄을 때 각을 보고 읽어주는 거긴 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시초선이라고 하는 선이 여기 있다가 뺑글뺑글 돌아가서 멈춘 거라 이게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각을 그냥 세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타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건 거야. 몇 바퀴를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 이 선은 밑으로 톡 칠 수도 있어. 밑으로 또르르 굴러가지고 딱 움직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각도 세타라고 표현이 가능한데 선이 위로 움직일 때가 있고 아래로 움직일 때가 있으니까 방향성을 설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위로 움직이는 걸 양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밑으로 움직이는 걸 음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뭐 세타만큼 같습니다 라고 할 때도 각을 음의 방향으로 잘 읽지는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밑으로 딱 움직여서 30도만큼 갔어. 그러면 내가 저걸 마이너스 30도예요 라고 이렇게 읽지는 않아. 그러면 읽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도착한 이거. 우리는 이걸 보통 각으로 읽고 이걸 얘기를 많이 해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30이니까 한 바퀴 돌면 360이라서 이거 330도가 되겠지.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30도라는 아이는 330도라는 아이랑 똑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몇 바퀴를 돌고 이렇게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도에다가 뒤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60n이라고 하는 일반각은 330도에다가 360n을 더한 거랑 같다는 건 거지. 동경의 위치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시초선이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움직여서 여기 딱 도착했어. 그러면 내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애가 움직이면 눈을 떴을 땐 이렇게 움직였을지 모를 거 아니야. 모르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표현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시초선이 움직여서 만들어낸 이 각을 동경이라고 얘기해. 동경 30도. 그러니까 30도만큼 같다는 거야. 동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도라고 하는 것은 60분법에 의해서 튀어나온 각의 표현 방법이야. 1번 마이너스 500도. 마이너스 500도라는 건 뒤로 가서 마이너스 500이 되었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는 360n 더하기 알파를 할 건데 알파가 양수인 걸로 설정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500도는 마이너스 360 뒤로 두 번을 가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 720이니까 뒤에다가 양수를 더하기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으니까
500도를 해주면 220도를 추가해야겠네. 그래서 알파 값은 220이다 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300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60으로 뒤로 갔다가 앞으로 60도만큼 와주면 마이너스 300도가 되겠지? 알파는 이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럼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작은 것은 4번이 나온대요. 뭐 이거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문제 될 것이 없고. 이제 2번이 중요해요. 요게 내신에도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이래. 궁금한 것은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을 모두 찾으십시오. 1사분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야. 각이 0에서부터 94인데 딱 0일 때랑 90일 때는 4분면이 아니지. 그냥 기준선인 거잖아. 그래서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쪽에 세타가 위치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저 0도를 일반화시켜야 돼. 몇 바퀴를 돌고 0이 됐는지를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360n보다는 크고 90도도 일반각으로 고쳐서 360n 플러스 90보다는 작아요 라고 표시해줘야 돼.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계속. 3분의 세타라고 하면 식 전체를 3으로 나눠서 원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냅니다. 걔는 120n보다는 크고 120n 플러스 30보다는 작은 쪽에 존재할 거야. 근데 저 n이라고 하는 n은 정수값을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몇 바퀴에서 그 몇 바퀴는 한 바퀴를 돌고 갔어, 두 바퀴 돌고 갔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 n을 붙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n에는 정수값이 들어가는 거거든. 물론 0도 괜찮아. 그래서 n에다가 0부터 한번 넣어볼 거예요. n에 0을 넣으면 3분의 세타의 위치는 0보다는 크고 30보다는 작은 쪽이 나와. n에다가 1을 집어넣어보면 120도보다는 크고 3분의 세타가 150도보다는 작은 쪽에 있는 걸로 나오고, n에다가 2를 넣어보면 24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은 걸로 나와. 그 다음 n에 3을 넣어보면 360도보다는 크고 360도에다가 30도 더 간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노란색으로 쓴 부분은 결국은 맨 위에 이 하얀색으로 쓴 거랑 같은 위치지. 왜냐하면 한 바퀴를 돌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 것도 똑같은 거야. 이제 계속 반복이야. n에다가 내가 뭘 넣던지 간에 영역 자체는 세 가지로 딱 잘려서 저기에서만 3분의 세타라고 하는 애의 모양을 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위치를 확인해 보면 0부터 30까지 이게 총 90도니까 3등분을 딱 해서 여기네. 여기. 자, 3등분을 했던 이유는 3분의 세타기 때문에 3으로 나눠서 90이 3등분 된 거지. 내가 저걸 2로 나누면 90이 2등분 되겠네? 그래서 표시할 때 반 이렇게 잘리겠네? 요거 이해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이제부터 요거 정리하고 나서부터 할 뭔가 이상한 문제 풀이 방법을 납득할 수 있어. 뭐 어디가 도리도리. 얘를 7분의 세타라고 하면 7로 나눌 거 아니야. 그러면 90을 7로 나눌 거 아니야. 얘가 1사분면 각이라고 할 때. 심각한 표정의 태은이. 지원아 보고 있지? 그래요. 자, 창문 막아야 돼? 뭐가 보여?
아, 지원이가 창문 보고 있어? 혹시 보지 못하는 걸 보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아니, 괜찮지? 그래. 아, 쌤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 걔는 되게 신기했어. 막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쉬는 시간에 나가서 허공을 막 봐, 이렇게. 그러면 뭐 해? 이러면 바람을 느껴. 막 이래. 되게 무섭게. 바람이 느껴져? 이러면 느껴봐. 막 이래. 무서워. 지원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그 친구는 그 바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나무도 느껴. 그래서 나무 이렇게 꼭 안고 있어. 뭐해? 이러면 나무가 숨을 쉬어. 막 이래. 그래서 나무가 숨을 쉰다고? 방압성 하는 거 아니야? 나무가 숨을 쉬어. 네. 근데 그 친구 항상 핀을 꽂고 하는데, 꽝 본 적 있어? 꽝 깃털이 되게 커. 이만하거든. 그 핀을 항상 꽂고 왔어. 이렇게. 꽝과 함께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네. 재밌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지환이를 보니까 생각나네요. 지환아, 혹시 뭐가 보이면 얘기해. 동조해줄게. 안 보이더라도.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얘가 3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색칠을 했어. 그 다음 n이 1일 때는 120과 150 사이에 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3등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가져오는 거지. 120이랑 150은 보자. 요거를 또 3등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3, 1, 3, 3, 2, 5, 3, 3, 9, 3, 4, 12, 3, 5, 15 여기 얘기를 하겠네. 여기 이렇게. 그 다음 또 3등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240부터 270이면 여기를 얘기하는 게 되겠다. 이쪽은 3등분을 해봤자 쓸모가 없겠다.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3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곳은 1사분면과 2사분면, 3사분면이야. 그럼 이거 요약해볼게. 자, 세타가 제 1사분면에 있을 때 3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곳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그림을 3등분을 하는구나. 3등분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어딘가 색칠을 해야 할 텐데 색칠하는 방법은 잘라놓은 곳을 1, 2, 3, 4 총 4사분면까지 있으니까 1, 2, 3, 4 1, 2, 3, 4 딱 맞아. 딱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해놓고 원래 위치가 1사분면이었으니까 1사분면에 색칠을 하는 거예요. 똑같죠? 이렇게 풀 거예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딱 뜨자마자 해야 할 일은 그림으로 해석하기야. 이거 외우는 문제 아니에요. 천천히 살펴봐봐. 다 해석할 수 있어. 어떤 두 동경이 X축에 대해 서로 대칭 관계가 있대. 그러면 하나를 알파라고 잡고요. 여기가 알파가 돼. 그리고 양의 방향으로 동경은 측정한다 그랬지? 이렇게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찍혀서 이런 식으로 알파가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측정을 할 거야. 베타라고 하는 동경이 생겼어. 그럼 알파랑 베타는 더해야 유의미해? 빼야 유의미해? 더한 걸 내가 알아? 뺀 걸 내가 알아? 몇 도인지? 더한 거 알지? 알파랑 베타 더하면 몇이야? 그치, 360이지?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일반각이기 때문에 두 개의 동경을 더하면 한 바퀴 나오는구나. 근데 사실 한 바퀴인지 두 바퀴인지 몰라. 360n이야. 이렇게 식을 쓰는 거야. 두 개를 더해야 내가 아는 게 나올지 빼야 내가 아는 게 나올지 찾는 거야, 그냥. 그래, 이게 X축에 관하여 대칭일 때 푸는 해법이야. 응. 왜냐면 X축 대칭이니까 얘가 이렇게 대칭되면 여기가 알파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베타에다 알파를 더하면 360이 돼야지. 그 다음 이번에 Y축에 대해 한번 대칭을 해보자. 여기 이렇게 해서 알파라는 동경을 만들고 그걸
Y축 대칭을 시켰어. 그러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게 베타라고 하는 각이야. 알파랑 베타는 더할까 뺄까? 더해야 아는 각이 나와? 빼야 아는 각이 나와? 더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알파면 이쪽도 똑같이 알파가 될 거 아니야. 그냥 크기만 봤을 때는.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 딱 180이 나오니까 180도 플러스 360n이 돼요. 라고 Y축에 대해 대칭 경우 식을 잡을 수 있다. 라고 그림을 보고 파악하는 거야. 그 다음 Y는 X라고 하는 선에 대해 한번 대칭을 해보자. 중간에 45도 뚝 잘라가지고 Y는 X를 만들 거예요. 알파가 여기 잡힐 것이고 대칭을 시켜서 베타를 잡을 거야. 알파랑 베타랑 어떻게 할까? 더하면 뭐가 나와? 90이 나와. 알파 플러스 베타는 90도. 그런데 알다시피 이건 일반각이니까 360n을 붙이는 거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경우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 다음 원점 대칭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원점에 대해 대칭이 되면 자,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어떤 선이 있을 때 그걸 x축으로 한 번, y축으로 한 번 보내는 게 원점 대칭의 뜻이야. 원점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동경이 잡히거든. 그래서 처음 거 알파, 두 번째 거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빼면 뭐가 돼? 그렇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80 플러스 360n이 될 수 있어요가 되는 거야. 이것이 원점에 대해 동경이 대칭되었을 때 특징인데 다른 말로 하면 동경이 방향은 다른데 일직선 위에 있을 때랑 같지? 이거는 방향은 다르게 애가 뻗고 있지만 일직선 위에 있을 때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면 두 동경 사이의 관계가 다 나와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엄청 당연한 거 하나가 있어요. 엄청 당연한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의 동경이 여기에 알파라고 잡혀 있는데 얘가 몇 바퀴를 뺑글뺑글 돌고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우리는 그걸 그냥 일치한다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면 둘은 어떻게 될까? 더해야 돼, 빼야 돼? 빼면 뭐가 돼? 그치요? 그래서 일치합니다 라고 하면 엄청 당연하게 두 개를 빼서 0이라는 건 360n인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로 풀면 돼요. 그러면 하나를 풀어볼까요? 필수 3번.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럼 요거네 일치하는 거 빼버려. 두 개를 빼면 4세타가 되는데 걔가 360n이 돼. 그럴 때 n의 크기를 모두 구하세요. 4세타가 360n인데 세타를 찾으면 4, 9, 36, 90n이고 문제에서 세타 범위가 0부터 360까지라고 나와 있어. 이건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 안에 90n을 넣는 거야. 그래서 90n 들어가면 360이 되어서 n의 범위가 나오죠. 0부터 4까지. 그럼 n자리에 1 한번 넣자. 넣으면 세타가 90. n자리에 2 넣으면 세타가 180 이렇게 찾는 거야. 왜냐면 지금 세타를 모두 구하시오가 문제인 거니까. n자리에 3까지 넣을 수 있겠네요. 5, 3, 27, 270도. 자, 밑에 거 해보십시오.